오늘 첫 번째 발표자는 김미정 님입니다. 준비하신 발언은 다른 엄마와 다를지라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만 있을 때보다 시청각 장애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고 속상했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다른 엄마와 다를지라도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아내이며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시각장애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마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아이들이 저축도 하고 조그만 집도 얻고 친구들도 잘 사귀며 여러 문화생활을 즐기며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돌발 이명이 나타나 청각이 조금씩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재발을 하였고 시각장애에서 청각장애까지 겪게 되니 우울증이 찾아왔고 저에게 사람들이 또박또박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쉽게 예민해지고 상처받게 되고 오해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중복장애로 가족들과도 소통이 불편해지고 대인관계도 끊게 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 사용이 불편해지다 보니 정보도 부족해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명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는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중복장애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저시력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중복장애를 견디며 직장 생활도 하고 예쁜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이명과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고 청력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친정엄마와 시댁 식구들의 도움과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과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일들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내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이쁜 짓 할 때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게 속상했고 우유를 가져왔을 때 굴러온 아이를 밟을 뻔해서 가슴이 철렁했던 적도 있었고 아이를 안고 달랠 때는 여기저기 부딪혀서 혹도 많이 나고 아이를 부딪히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또 혼자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어지러움이 와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30분이 3시간 같았습니다. 아이가 밤에 열이 나서 도우미가 없는 밤에 응급실 가는 일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귀가 잘 안 들리는 저는 빨리 반응해 주지 못해서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옆에서 선생님들과 남편이 행동하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모두 이야기해 주지만 그래도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내가 아이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아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엄마인 것처럼 따를 때는 더 마음이 속상했고 밥 먹을 때, 그림 볼 때, 장난감 갖고 놀 때 남들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이만저만 속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보면 헬렌 켈러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주신다면 무엇을 더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귀라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소통하고 싶어 했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보다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더 고통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저 또한 시각과 청각을 동시적 장애를 가졌을 때 눈의 아픔도 크지만 귀의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아이와 소통하지 못할 때 더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아이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반응을 잘 못해주는 벽이 크다 보니 아이와 더 친밀감을 가지려고 남들보다 엄마 되는 노력을 2배, 3배 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의 상처는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런데 아픔은 또 찾아왔습니다. 저의 남편이 병이 생겨 아픕니다. 언제 완치될지 알 수 없어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저라도 경제 활동을 하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로당 안마에 지원했을 때는 코로나 사태로 지원자가 많아 선정되지 못했고 기업체 헬스키퍼에 지원했을 때는 도우미 선생님께서 조금만 돌봐주시면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선정되지 못해서 자신감이 더 위축되었습니다. 내 배우자가 아플 때, 아이를 키워야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 일들이 시청각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 마음이 때론 서글퍼집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헬렌 켈러가 살던 시대보다 많은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각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이 많고 직업을 갖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가족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친구도 나의 답답함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해받지 못할 때 저의 마음은 소외감과 쓸쓸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엄마와 다른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처받게 되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엄마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비록 다른 엄마와 다를지라도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고 싶고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볼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있지만 잘 못 들어서 반응이 더딘 건 있지만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노력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저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장애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아이가 있어 행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잘 못 들어도 짜증내지 않는 남편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28개월 된 우리 아이가 어렴풋이 엄마가 안 보인다는 것은 모르지만 엄마 여기 만져봐. 엄마 까만색이야. 밖에 달 떴어. 이렇게 만져봐야 된다는 것, 말로써 얘기해줘야 된다는 것을 잘 안 들린다는 것은 모르지만
고구마 깎아줘 했을 때 듣고 대답했음에도 고구마 깎아 이렇게 또박또박 반복해서 가까이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가슴 뭉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엄마와 다를지라도 김미정님의 자유 발언이었습니다. 안마사로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갖게 된 청각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어여쁜 아기를 낳았지만 가족과의 소통도 육아도 미정 씨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남편의 병환. 하지만 미정 씨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용기를 내주고 계십니다. 그 화답이라도 하듯 또박또박 엄마에게 천천히 말해주는 28개월 아가의 이야기까지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미정 씨가 그 어떤 엄마보다 좋은 훌륭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진솔한 이야기 해주신 미정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